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이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역시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과연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가 이제 판가름 날 텐데 중앙일보가 자체 여론조사를 좀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27% 그리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60%입니다. 지난 23일, 24일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조 후보자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과반 51.6%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즉각 사퇴 또는 대통령의 지명 철회의 응답 모두 합친 그 숫자보다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숫자가 더 많았다는 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 법과 제도 따랐지만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를 줬다. 사퇴는 일축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산 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왔는데 조국 후보자가 사퇴를 좀 했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국민의 형세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네, 윤기찬 변호사와 이 김상일 시사평론가께서 나오셨습니다. 좀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의 사과 기자회견 내용을 좀 봤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시인을 했는데 윤기찬 변호사님, 자, 저 사과 정도면은 지금 들끓고 있는 여론이 좀 가라앉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예. 이제 사과를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 기존의 조국 후보자께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 예. 그다음에 특권과 반칙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주목을 받으셨던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안 해오셨기 때문에 예. 과연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예. 회의적이란 말입니다. 특히나 검찰 개혁의 내용은 예. 경찰에게 수사권의 일부를 건네주는 거예요. 예. 근데 조국 후보자께서는 이미 10건 정도의 고소고발로 인해서 예.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만약에 법무장관이 된다면 검찰 조사를 받는 법무장관. 그렇죠. 정말 최초의 기이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검찰의 기득권, 검찰의 권한을 일부 나눠주거나 축소하는 것이 개혁의 내용일 텐데 예. 그 검찰 수사받는 분이 과연 그 개혁 내용들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 의문이 커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본인 자녀분들 또는 본인 부 형성 과정 예. 이런 데 의문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도덕성에 또 신뢰를 이미 잃으셨다. 그래서 예. 저런 사과나 아니면 일부 10억 정도를 내놓는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신뢰가 회복될 예. 수는 없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국 후보자는 당시의 법과 당시의 제도를 따랐다. 이 말은 불법은 없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또 지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의혹들이 모두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국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 불법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검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불법이 아닌데 검찰이 조사하지는 않겠죠? 아직까지는 불법이 아니죠. 아직까지는 불법이 아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예. 확정된 게 없고 예. 현재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특권의 일종이었다는 것은 다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법과 제도를 따랐지만 특권의 일종이었다. 일반적이질 않았다. 특권의 예. 일종이었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반칙으로 우리가 해석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것이 위법, 불법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예. 물론 사실관계가 이게 현재 다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현재 입장만 따르더라도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라도 예. 법을 집행하는 수장의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볼 때 예. 특권과 반칙에는 해당하지 않나. 따라서 일반적인 여론에 의할 때 이 분은 과연 기존에 하셨던 말씀대로라면 예. 특권과 반칙을 용인하지 않으신다면 본인이 예. 결단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에 위배되지는 않았지만 특권과 반칙은 분명해 보인다.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뭐냐면 특권과 반칙의 부분도 굉장히 크지만 예.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주장하는 게
이질감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아니 도대체 고위공직자라는 것이 남들보다 권력을 많이 갖는 위치잖아요. 예. 근데 도덕성이 아니라 불법이냐 아니냐를 논한다면 그거는 범죄자냐 아니냐를 청문회에서 가리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그 국민들이 예. 생각할 때 굉장한 이질감을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나은 사람, 잘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그 공감대가 큰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여당이 자꾸 불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제가 볼 때는 자꾸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뭐 지난주 내내 이 얘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오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짧게나마 이 두 분의 의견도 좀 듣고 가겠습니다. 법과 제도는 따랐지만은 지금 이 많은 국민과 또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법과 제도를 따랐다. 불법은 아니다. 박선지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이 사실 그래서 더 듣는 국민들이 더 화를 내고 예. 더 반발하는 건데요. 위법성, 불법성은 없다. 그렇지만 편법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 네티즌 사이에 소위 조국 후보의 딸 같은 경우 입시 신공이라는 말까지 유행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버무려져 가지고 우리 예. 국민들 정서는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헌법보다 상위법이 국민정서법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국민정서법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아마도 이 청문회를 하게 돼도 이 조국 후보자의 어떤 위법성, 불법성을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 이 나오는 게 예.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검찰에만 고발된 게 아니에요. 경찰에까지 고발된 상황인데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또 의문이 생기거든요. 예.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파장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만은 예. 정부에서는 청와대라든지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불법이 없다. 그게 무슨 예. 문제냐라고 해명을 하겠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 정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국민 정서를 조국 후보자가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하다. 뭐 그런 맥락인가요? 읽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달리는 호랑이 되게 탄격이거든요. 지금 내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도 청와대라든지 소위 말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미 이 상태에서는요. 최경철 위원님은요? 아까 뭐 지소미아 얘기도 나왔지만 지소미아를 요청한 것이 뭐 30년쯤에 예. 전쯤에 노태우 정권이었다. 노태우 정부가 당시 그 예. 선거 공약이 뭐였습니까? 보통 사람이었습니까? 정치 권력도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다.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 권력이 국민들과 따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 계층이 좀 높다 하더라도 내가 돈 좀 있고 권력 있더라도 나도 보편적인 사람이다. 당신들과 똑같은 평등의 사회에 살고 예. 있다고 얘기했는데 조국 수석께서는 여태까지는 그렇게 보편성의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 평등에 대해서. 하지만 결국에는 보편성이 없는 교수님이었다. 결국에는 꼴대를 옮겨가면서 자식을 그렇게 제1저자를 올린 것을 봤을 때 보편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보편적이지 않은 권력을 우리가 굳이 장관에 앉혀야 하겠느냐는 것이 바로 국민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이고 보통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 국민의 마음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해법 관련돼서는 잠시 뒤에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요. 대학가에서 이 촛불 시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순수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의심이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촛불 집회 구경 갔다, 박근혜 석방구호도 나오고 문재인 하야구호도 나왔다. 그러니까 정치 집회로 변질돼 가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거를 또 너무 정치 집회로 몰아가는 일부 네티즌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요 이 진보 진영의 인사들로 알려졌던 뭐 연예인들, 소설가들 이런 분들이 또 이 대학생 집회 나왔던 이 대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조국을 비판했던 청년에게 숙골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잘했으면 저러진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꺼내기도 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님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말을 그러니까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 정말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예. 그 저 청년의 아버님이 안 계시다는 거를 예. 알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실제로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어마어마한 큰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그 국민들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 정치 집회에서 진정성, 순수성 이걸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좀 빠져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예. 자유한국당이 좀 빠져주면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걸 이용하려는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예. 저 순수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정당하는 그 위치에 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자유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조금 제가 볼 때는 그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던져야지 없는 사람들까지 껴서 거기에 막 예. 같이 껴가지고 던지면 그 순수한 사람들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으니까 좀 빠져주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산대를 비롯해서 일부 촛불 집회가 열렸던 그 대학의 이 집회 주도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자유한국당 당원이다, 뭐 청년 대표다, 대변인이다, 부대변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있고 또 서울대 집회는 학생이 아닌 40, 50대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이 인근 주민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참여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정말 이게 혹시 자유한국당이 조금 개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건 전혀 모르는 어떤 상관없는 일인 건가요? 부산대는 아마 한국당의 그 지부장이 집회 주최를 독려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진영 논리로 자꾸만 인사검증 문제를 예. 진영 논리로 좀 덧칠 하려는 하는 시도는 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서울대 고대 집회의 경우에 저는 오히려 본인들이 정치색을 배제하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예. 물론 거기에 일부 뭐 유튜버 등이 가서 방송하는 것도 자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정치색 있는 분들이. 그러나 예전에 보면 뭐 이석기, 석방하라 이런 부분, 이런 구호들이 촛불 집회에 나왔던 부분도 예. 촛불 집회의 성격을 전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하진 않잖아요. 예. 이렇듯이 혹시나 일부 분들이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정치적 색깔 있는 분들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 집회 전체적인 예. 취지를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오도하는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요. 예.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 색깔 있는 분들이 이런 청년들의 순수한 예. 박탈감에서 일어나는 이런 순수한 집회에 참여하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이 이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 말은 인사검증의 주체가 되지 말라는 취지로서 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는 트위터에 이런 글을 썼어요. 언론들 그리고 정치꾼들이 쏟아내는 그 많은 소문과 의혹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지 않은 채로 일단 짱돌부터 던지시는 건 아닌지 찬찬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언어 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정부패나 사고 처리에 대해서 그들은 찍소리도 못했던 성인 군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비하면 지금은 조족지열, 세 발의 피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공자님을 위시한 역대급 도덕군자들이 다 등장한 것인가? 이런 이제 풍자도 좀 했습니다. 박성진 기자,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걸 볼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같은 잣대로 그걸 본다는 거는 저는 그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겠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과거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이게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진보는 좀 더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기준이 예. 있거든요. 요구하는 수준이 더 높습니다. 그거를 같은 바로미터로 해가지고 과거 정권에 했던 거랑 같이 맞춰서 한다는 거는 이 진영 논리를 비춰줄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 예. 면에서는 이게 굳이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오히려 더 이게 평균적인 국민들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어떤 반발을 또 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공지영 씨 그리고 이회수 씨 등등 여러 진보 진영으로 알려져 있던 그 진보 인사들로 알려졌던 분들의 이 발언은 조금 오히려 더 민심을 동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일각에서는 왜 유시민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재동 연예인, 방송인이 왜 침묵을 지키는가? 그들에 대해서 또 침묵의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따지는 일부 언론들도 있긴 합니다. 왜 침묵을 지킵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 제가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도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가만히 있는 게 조국 후보자를 오히려 도와주는 거다? 지금 보면은 어차피 청문회는 지금 할 것 같아요. 하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보다 더 정확하게 법적인 잣대라든지 도덕적인 잣대 모든 게 다 이게 논의가 될 것이거든요. 그 결과를 놓고 얘기해도 늦지 않거든요. 지금 와서 미리 예단을 갖고 재단한다는 거는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더 가만히 있는 게 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 또 정치적 고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찬성 조회수가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좀 높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이 뭐 상징적으로 뭘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너무 앞서갔고요. 전반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부적합 의견이 적합 의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앞서 중앙일보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부적합 의견이 48%, 적합 의견이 18% 정도로 좀 나왔습니다. 초기보다는 여론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뒤바뀐 것 같아요. 자, 이제 근데 궁금한 것은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해법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즉각 자진 사퇴 또는 대통령의 지명 철회 의견보다도 높다는 점입니다. 중앙일보 자체 여론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최경철 의원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만은 그걸 푸는 방식에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청문회를 지켜본 뒤에 결정하자라는 의견이 좀 높습니다. 언뜻 상호 배치되는 듯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저희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예. 있죠.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직접 공직자를 판단하고 공직자의 결격 사유를 밝혀서 공직자를 퇴출시키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죠. 그래서 예. 반론권도 받고 그리고 좀 더 날카로운 질문도 하고 예. 그래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국회가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죠. 예. 국회의 임무를 게을리하고 민주당처럼 기자들 몇 명 불러서 그렇게 그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의회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헌법이 명시한 대의민주주의와 의회주의대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거기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조국 예. 후보라는 적나라한 장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조국 후보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예. 그로부터 반론도 들어서 국민들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예. 일단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한 뒤에 조국에 대한 평가를 대통령이 내리도록 하자. 이것이 예.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더 많아졌지만 역시 민주주의의 절차를 지켜서 그 부분을 관철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 국민은 좀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정치권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3일의 청문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진실 규명, 자질 검증 그러한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여당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청문회 보채기가 또 진정성이 있다면 인사청문회 3일 개최에 대한 제안을 받아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국민의 마음에 머리 숙여 다가간 조국 후보자의 입장 표명에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일정 합의로 응하라. 자유한국당은 내일까지 성실하게 청문회 일정에 합의해 국민 청문회로까지 나아가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청문 일정과 관련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자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청문회를 하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일 평론가님, 예. 국민청문회가 뭡니까? 이거는 국회 청문회하고 다른 건가요? 저 이름을 바꿔야죠. 예. 국민청문회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대의민주주의를 예. 부정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국민검증. 예. 내지는 뭐 언론 검증 이 정도로 예.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그 청문회는 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이것은 당연히 제도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다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본인들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거나 예. 아니면 국민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청문회에 임하고 예. 국민을 믿고 어떻게 한 번에 남을 꺾습니까? 허리 꺾듯이. 그렇게는 꺾지 못하는 거죠, 민주주의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보여줘서 국민을 믿고 앞으로 나가서 예. 그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보세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이 얼마나 현명하십니까? 지금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이 중앙일보 조사에 예. 따르면 41.5%까지 지금 추락한 걸로 예. 나오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30.5%.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안 해서가 아니거든요. 예. 그거를 하든 안 하든 국민은
자신의 판단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예. 거기에 근거를 조금 더 자유한국당이 주자라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국민청문회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좀 들여다봤더니요. 지금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해당 언론사들, 기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가 직접 질의응답 형식으로 답변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기자회견 같은, 기자 질의응답과 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런 국민청문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사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9월 초에 한 3일 정도 했으면 좋겠다. 조국 후보자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뜻 보면 청문회를 아예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의점을 좀 도출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뭐 9월 2일 날 또 한 분이 청문회가 잡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청문회 그 3일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것은 이제 인사청문법에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래 하자는데 국회의원이 좀 더 검증 절차를 적극적으로 하자는데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한 가지만요. 네. 3일 동안 그동안 청문회 한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10건 있었습니다. 10건. 10건. 차수 변경 포함해서 10건 정도 있었고요. 예. 2일 청문회도 6건 정도 있었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3일 청문회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청문회를 통과 의례로 삼자라고 여긴다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또 하나는 만약에 검증이 철저했다면 예. 청와대에서 인사 추천할 때 검증이 철저했다면 저희가 3일 동안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또한 그동안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을 철저히 해왔다면 예. 3일 동안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거부하고 그냥 뭐 소명하겠다, 다음에 밝히겠다라고 넘어가게 되면 예.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오히려 직무유기죠. 그래서 예. 3일 청문회 하자는 부분을 물론 날짜는 조정할 수 있지만 예. 그 취지를 무색해 하는 반대에는 오히려 맞지 않다. 청문회 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원래 그 청문회, 인사청문회법에 보면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해서 국회로 넘기면은 보름 이내에 청문회를 열도록 됐잖아요. 그 시한이 지금 8월 말이죠. 20일이죠. 20일. 그래서 예. 국회의장이 20일 이요, 청문회 예. 회부한 뒤에는 15일 이내에 하게 돼 있고요. 예, 예. 3일 이내 청문 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20일 이내가 이제 9월 초까지 20일 이내가 돼요. 예. 또 하나는 지금까지 11건 정도가 20일 넘겨서 한 적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전례가 있다. 예, 절차를 규정한 것은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예. 청문 절차를 충실히 하자는 게 목적이지 어떤 뭐 빨리 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그동안의 국회 운영이라는 거는요. 예. 관행과 관례에 따라서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약간 이례적으로 하자 이런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겠다. 이거는 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한 발씩 양보해서 네. 2일 정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일 정도에 아까도 하루, 말씀 예, 예. 하루 말씀하시는 거죠? 예? 9월 2일 하루. 아니. 이틀간. 이틀간? 예,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여기는 예. 하루만 하겠다, 저쪽은 3일 하자 이러니까.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이틀로 잡으면요. 열심히 하면 할 게 있고 이슈가 있으면 차수 변경을 해서 사실상 3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굳이 자유한국당도 3일을 계속해서 주장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정략적인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 올리면요. 예. 국민청문회를 사실상 조국 후보자 측에서 거부한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출근하실 때 보면 기자분들이 여쭙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기자분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럼 거기서 밝히시면 되는데 굳이 청문회에 가서 밝히겠다고 국민청문회를 거부한 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 다시 여당에서 국민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 맞지 않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데 또 이게 출근길에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많은 의혹들에서 후보자가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저희 방송사는 정규 편성 다 중단하고요. 그거 생방송으로 중계해야 됩니다. 사실상의 청문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그 부분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말씀하신 질문에 대로 대한 답은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단단히 아니 근데 제가 볼 어쨌든. 때는 이게 예. 형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매번 답하면은 예. 그거를 하나의 형식을 갖추었다라고 말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 그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하나의 형식은 갖추어서 통과를 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가 아마 이제 고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 또 이 국회에는 또 어떻게 해법을 만들지가 아마 중요한 변수가 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계속 차분히 좀 지켜보겠습니다.